기업의 실패, 또 파산, 이런 단어 들으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대부분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 실패가 때로는 경제 전체에 꼭 필요한 치료제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역설적인 관점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한 기업이 문을 닫는다는 건 물론 그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분들이나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과연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게 언제나 예외 없이 나쁜 일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한 보고서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문제는 화려하게 망하는 기업이 아니라 망해야 할 때 망하지 않고 버티는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좋습니다. 바로 이 흥미로운 역설을 지금부터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좀비 기업 문제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과연 이 좀비 기업들이 왜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비 기업 말 그대로예요. 이미 경쟁력을 잃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하는데도 정부 보조금이나 아주 값싼 대출 같은 뭐랄까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겨우 연명하는 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경제의 소중한 자원과 활력을 아주 조용히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문제의 심각성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재무적으로 위험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퇴출되어야 할 기업이 3.8%나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 사라진 기업은 얼마나 됐을까요? 고작 0.4%였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 3.4%포인트, 이만큼의 기업들이 바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빨아먹고 있는 좀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좀비 기업들이 정리되고 그 자원이 더 건강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흘러갔다면 우리 경제의 GDP가 잠재적으로 0.5%나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해요. 0.5%? 이게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이 좀비들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얼마나 심각하게 잡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이런 좀비 기업이나 부실 기업을 미리 좀 가려낼 방법은 없을까요? 자, 이제 기술의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인공지능, 특히 머신러닝이 어쩌면 그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공개된 다양한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데요. 기업의 부채나 소득 같은 기본적인 재무 정보부터 시작해서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GDP 성장률 같은 거시경제 지표까지, 심지어 기업 공시자료에 드러난 경영진의 말투, 그러니까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 같은 텍스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예측 정확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 머신러닝 기법 중에서도 수많은 결정나무들이 모여서 숲처럼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트리라는 모델을 썼더니 1년 후에 어떤 기업이 파산할지를 무려 92%의 정확도로 맞췄습니다. 이건 거의 미래를 엿보는 수준인 거죠. 정책 당국이나 투자자들이 이런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좀비 기업 문제를 좀 더 일찍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똑똑한 모델이 중요하게 여기는 단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경제가 평온할 때는 주식시장의 미세한 움직임 같은 게 중요한 신호가 돼요. 하지만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같은 거대한 위기가 닥치면 결국엔 뭐다? 기업의 부채 비율 같은 가장 기본적인 재무 건전성이 파산 예측의 핵심 열쇠가 되는 거죠. 상황에 맞춰서 아주 유연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서서히 아주 조용히 죽어가는 좀비 기업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정반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극적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한 거인의 이야기. 바로 승자의 저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6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당시 재계의 로망이었던 대우건설 인수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아무도 몰랐겠죠. 이 원대한 꿈이 곧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요. 바로 승자의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M&A 경쟁에서 이기려고 너무 비싼 값을 부른 나머지 정작 인수에 성공하고 나서는 그 엄청난 대가 때문에 그룹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현상이죠. 말 그대로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닌 독이 든 성배를 마신 셈이 된 겁니다. 금호의 실패는 크게 4가지 결정적인 실수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격. 적정가보다 무려 90%나 비싸게 불렀습니다. 둘째, 자금 조달 방식. 풋백 옵션이라는 아주 위험한 계약에 의존했는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나중에 주가가 우리가 약속한 가격보다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금호 당신들에게 다시 되팔 수 있다는 권리였습니다. 사실상 모든 하락 위험을 금호가 다 떠안은 거죠. 셋째, 리더십, 총수의 독단적인 결정, 즉 오너 리스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시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명백한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이 곤두박질 치는 주가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죠. 인수 직후에 잠시 반짝했던 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끝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결국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천하를 얻은 듯했던 대우건설을 다시 토해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룹의 심장이었던 아시아나 항공까지 매각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다른 두 종류의 기업 실패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조용히 썩어가는 죽음, 다른 하나는 아주 화려하게 폭발하는 죽음.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좀비 기업은 아주 느리게 눈에 잘 띄지도 않게 경제를 좀먹으면서 성장률을 갉아먹습니다. 반면에 금호 같은 극적인 붕괴는 아주 빠르고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모두가 주목하죠. 하지만 이런 붕괴는 역설적으로 비효율적인 자원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업이 성장할 공간을 열어주는 창조적 파괴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어쩌면 우리는 기업의 생존 그 자체를 너무 신성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생존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높다면요? 우리가 진짜로 걱정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건강하고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할까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한 거인의 화려한 붕괴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우리 경제의 혈관을 막고 있는 수만 좀비들의 조용한 생존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